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 국회 해상권, 네, 국가경영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유튜브 대학원이고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가장 큰 권력이 그 정당에가 있어요, 정당. 그래서 정당에서 대통령도 공천하고, 정당에서 국회의원들도 다 공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정당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을 보면 어때요, 북한? 북한의 김일성이가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정당의 조직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민 대중이 그 정당에서 조직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어버이 수령 동지가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은 한마디로 개인 절대주의, 네, 개인 절대주의,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로 인민 대중을 현혹하고 속인 그러한 제도다. 그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김일성은 외할아버지가 목회자였고 외삼촌도 목사였고 그리고 자신도 세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세주 역할을 하는데 메시아 역할을 하는데 그 메시아 구세주 역할을 본인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 육체적 생명이 아닌 사회 정치적 생명인 영생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예, 영생을 부여하는 존재가 이제 김일성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러니까 정당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듯이 정당에 봉사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메시아가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을 부여해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상을 교묘하게 사이비 종교화한 게 이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집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김정은이한테 권력 세습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그냥 독재자에게 집중이 되고 공산당 일당 체제에다가 수령 체제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력이 그냥 꽉 독점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유토피아, 그러니까 뭐 예수의 재림으로 인하여 진짜 뭐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 하면서 사실상은 부익부 빈익빈에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 못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자유를 다 뺏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그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해가지고 사회를 우선시하는 순간 개인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엘리트주의다 이렇게 하는데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 주인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왕조 주권주의,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가 하고 있는 저게 민주주의의 반대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다, 북한도.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아주 뭐 저는 그 기가 막힙니다, 그냥. 예. 그래서 또 뭐 북한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줘야 된다. 뭐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또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북한을 흉내내면서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민이 민주주의.
아니 인민민주 국민이나 인민이나 예? 인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 예?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반대가 바로 왕조주의라니까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이가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독재는 견제와 균형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북한에 살고 싶은 분 계세요? 네? 저는 진짜 공산주의 국가, 뭐 중국, 베트남, 북한에 가보니까, 어우, 거기 진짜 뭐, 제가 뭐 베트남도 진짜 뭐, 어떤 유배 생활처럼, 제가 왜 유배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유배 생활처럼 제가 그렇게 이제 보내봤는데, 아, 진짜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하루하루 감사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반공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공 교육을 해야 된다. 네. 공산당을 미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이를 미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북한을 미화시켜갖고 조선이 사실 뭐 양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네. 요즘에는 뭐 우리 집안이 양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만 들어도 싫어요, 저는. 예, 그 양반들이 한 일들, 자국민을 50% 이상을 노비로 삼고 그 노비들을 진짜 개가 그 강아지 분양하듯이 분양해서 나눠주고 선물로 주고, 예? 그리고 그냥 그 노비의 생산량을 늘리고 줄이고, 예? 또 그 노비들을 성노리개로 삼고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뭐 양반 출신이세요 이런 얘기 듣기가 싫어요. 그런 얘기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예? 진짜 어떻게 자국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 민주주의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거기다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예, 김일성 정치 사이비 정치 종교 국가다. 예, 사이비 국가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과 삼권 분립,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게 안 되고 독재화되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는 항상 망하는 겁니다. 독재는 망하는 거예요. 예? 독재가 성공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 황제들이 교황하고 서로 독재 다툼하다가 결국에는 황제가 지죠. 그래가지고 카노사의 굴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황제가 그냥 단두대에다 목을 그냥 내리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프랑스 대혁명, 예? 또 영국의 혁명, 이런 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혁명들을. 네. 그리고 또 뭐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이러한 혁명들. 예? 이러한 혁명들이 결국엔 뭐예요? 독재에 맞선 겁니다. 독재에 맞선 거. 5.18, 예? 독재에 맞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제. 그리고 균형.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있는 거예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사법부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의 장을 맡아요. 겸직을 하기도 하고 뭐 맡다가 이제 좀 있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누가 그런 독재적 발상을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법관 정도가 되면은 이건 삼권 분립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거부해야 되는데 그걸 또 덥석덥석 받는 사람들도 이상해요. 저는. 예. 이거 국민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예요. 예,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또 국회의원이 총리를 해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해요. 아니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부끄러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 나라 상황을 보면서. 그 독재 망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파 독재가 됐던 좌파 독재가 됐던 진보 독재가 됐던 보수 독재가 됐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수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그 모양 그 꼴이고, 예? 진보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왜? 독재하고 싶으니까 다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 해산권. 왜 다른 나라들은 국회 해산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 해산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국민 투표로 해산시켜버리고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은 탄핵될 수가 있고 대통령은 탄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뭐 서울시의원은 탄핵될 수가 있어요. 그 국회의원만 없어. 국회의원. 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의 원리에 벗어나게 되면 국민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국민공천증제라는 대통령 국민 추천권 이것 그리고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하는 것을 국민들이 14만이 동의했다니까요. 14만 국민청원에서. 그 놀랍지 않나요? 14만이 동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영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견제와 균형, 조화와 균형이다라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 견제와 균형의 원리, 조화와 균형의 원리. 네, 그래서 독재는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이 한 군데 집중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명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양심 있는 정치인들은 절대 국회의원이 총리 안 하게 하겠습니다. 예? 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장관 안 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차관까지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또 양심 있는 정치인들은 절대로 법원장이 또는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맡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없으니까 삼권 분립을 마음대로 어기고 국민을 그냥 바보로 하는 거예요. 국민이 왜 몰라? 초등학생이면 삼권 분립 다 알고 있는데요. 예?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예?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을 개돼지나 노비로 보면은 그 가능한 거죠, 그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 맡으면은 또는 예를 들어서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원장이 맡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선거법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걸 담당해요? 그 법원장이 그 관할 지역인데 그 정상적인 재판이 되겠어요? 네? 그 재판 거래라든지 몰래 변론이라든지 전화 변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은 교육부 장관 잘못하면 국회의원이 감사하고 질타해야 되는데 누가 해? 자기가 스스로 자아 비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 되니까요. 국민이 알아요.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국가경영대학원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아주 국회의원들을 회초리를 들고 대통령까지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네, 국민 주권이지 대통령 주권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의원들도 국민한테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 이 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또 국민 투표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저는 국민 청원 운동을 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4만 동의했기 때문에 20만만 넘어가면은 바로 저는 이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과 국민에게 부여하라라는 국민청원 운동을 벌여가지고 강력한 회초리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